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12월 첫 번째 주 찐시황 바로 시작을 하면서 Hello everyone으로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예, 오랜만에 시작되는 찐시황입니다. 한 주 좀 쉬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고 또 815 머니톡의 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맨으로 살아오다가 큰 사고를 치고 그러면 연락도 두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으셨나. 참 별일이 다 있었네요 이번 주. 그래도 빠르게 좀 추스리고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빠르게 추스리고 그 다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몸 따로 마음 따로. 마음은 열심히 다시 복귀해야지. 그런데 몸은 이렇게 축 처져 있고 그럴 거를 많이 느꼈던 한 주여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참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고마움들, 그리고 또 거기서 편안하게 또 내 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제발 부디 가족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도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챙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게 결국엔 체력하고 연결되고 그게 또 성실함하고 연결되는 이런 과제가 그 바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덕담인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고 그 다음에 돈 벌고 행복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반대로 돈을 막 수익 나야 돼.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손해 보고 있어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역회전이 돼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행해지고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되면은 악순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탈피하고 그러면 건강하게 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찾아가야 되겠죠. 찐시황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 증시 오늘 마감한 거 보니까 솔직히 시작은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또 고용지표 나오고 고민하겠네라고 했는데 고민은 됐고 액션으로 가자. 오늘도 양봉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또 직전 고점대까지 시도하는 모습들이고 약간 멈칫했지만 멈칫해도 약간 시장이 좀 급해요. 이렇게 좀 살짝 좀 눌리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급하게 거래는 왕창 늘어나면서 나는 하락에 베팅을 했어. 아니야 나는 상승에 베팅이야. 힘겨루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죠. 요게 거래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막 치고받고 하면서 누가 이기냐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보통 보면 거래가 막 늘어나면서 어느 쪽으로 막 줄다리기를 했을 때 항상 종가는 한쪽 방향으로 종가가 저가든가 종가가 고가든가 이런 식으로 팍팍 움직이는 변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케이스는 거의 종가가 고가일 정도로 훅 땡기는, 그래서 내가 이겼어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아마 지금 미국 시장의 고민들은 이걸 겁니다. 지금 주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에 다 왔습니다. 거의 여기를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우리 14,446 7월 달의 고점입니다. 한번 지지 중요한 거 딱 받고 아우 다이나믹했었죠. 딱 받고 쭉 올리는데 전고점대 부근에서 이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를 고민해서 앞두는 12월. 네, 그래서 특히 요 앞둔 상황 쪽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첫 번째 고용 지표는 그래도 뭐 내용보다는 잘 소화했다. 두 번째 CPI가 남아 있죠. 12일 날 발표가 될 거고 또 세 번째 FOMC가 12, 13이다 보니까 딱 CPI 보면서 FOMC를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영향을 좀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13일 날 마감되면 한국 시장은 14일 영향을 끼칠 거고 이렇게 돼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14일 날이 목요일이죠. 그러면은 또 그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5일 날 딱 되게 되면은 이때 뭐가 있냐면은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코스피 200 또 정기 변경 있고 이날이 FTSE 뭐 그 지수 편입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요 날이 또 변동성도 쭉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11일만 편안하고 편한 11일 이후는 12, 13, 14, 15 뭐가 다야 가득 찬 12월의 빅 이벤트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미국 시장은
다 됐고 그냥 정고점 앞두고 위쪽으로 그냥 한 단계 성큼 진행시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서 버티다가 못 보니까 너무 우리가 설레발이 좀 컸어. 금리가 앞으로 인하를 할 거란 기대감을 좀 너무 많이 가졌어. 그래갖고 해서 실망감을 줄지 아직 모르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겠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고용지표도 그랬죠. 안 좋게 생각하게 되면 한없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그 정도 되면 다 됐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음으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좀 컸었죠. 이런 흐름들이 나왔던 변화 쪽에서 다음 주 시장의 선택은 네,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쪽에서 매크로 지표나 여러 가지가 다 그 사이에 보면은 최근에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유가 또 급락했다가 들어오고 있고 환율도 엔화 시장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국채금리도 쭉 빠졌다가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런 아주 복합기에 그리고 또 혼돈기에서 시장은 과연 이 추세를 그대로 맞아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 보니까 네, 다음 주는 큰 그림도 보시고 큰 그림 속에서 주도주가 또 어떤 게 탄생하는지 또 주도주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고 참 여러 가지를 다 체크해야 될 한 주가 아닌가 싶어서 좀 머릿속은 솔직히 좀 그게 가볍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항상 찾아오셔야 될 투자자의 친구 바리로 모니터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 나오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먼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동향들, 특히 뉴욕 증시가 보여줬던 고용 지표와 여러 가지 지표 쪽에서 발표됐던 거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에 발표된 고용 지표 보게 되면 비농업 부문 고용이 19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한 19만 명 증가로 예상을 했다가 더 늘었네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와 고용이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고용이 과열되고 그 괜찮은 지표로 나온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아이고 여전히 열기가 뜨겁구나 이거를 연준은 싫어해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리려고 시도하는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위쪽으로 계속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굿 좋은 거를 bad로 good is bad로 해석을 했던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뭐 세부적인 내용은 있다고 하지만 좋은 거 잠깐만 여기서 눈치 딱 보고 있다가 아니야 좋은 건 그래 좋은 거야 굿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 그럼 이게 약간 기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는 good is good, bad is bad로 바뀌는 시점이 되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쭉 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잠깐만 국채금리가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거에는 구조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경기에 대해서 위축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약간 좀 경계감이 있던 게 이런 쪽을 오히려 좀 좋게 받아들였다라는 쪽들이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굳이 시장에서 해석한 건 그겁니다. 이거 19만 9천 명이라고 하더라도 전미 노동자 노조, 전미 자동차 노조 UAW 여기서 파업이 끝나다 보니까 다시 복귀하는 어떤 고용에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일시적으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장이 반응했던 거. 그래서 이게 지난달에는 약 한 2만 8천 명 해고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3만 명 고용 증가로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포함했다 그러면은 약 한 20만 명이 아니라 17만 명 정도에서 거의 마감됐지 않았을까라는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들어갔던 게 이제 제조업체 쪽은 그래도 늘어난다라는 쪽인데 그래도 일시적인 이런 자동차 쪽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고 반대로 서비스업 쪽은 안 좋습니다. 서비스업 쪽은 지금 계속 해고가 더 늘어나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면서 이쪽은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내용들을 쭉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일시적인 거 있고 잠깐만 서비스 쪽은 지금 쿨다운이 나오고 있는 기조인데 그러면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한 어떤 고용지표의 회복은 아닐 거야 라는 쪽들이 뜯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게 시장은 해석을 했고 게다가 또 하나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3.7%입니다. 지난달 3.9%에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고용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떨어졌겠죠. 그래서 떨어졌는데 애써 그냥 이것도 이번 일시적인 걸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다 또 이제 그러면 그러면 12월은 과연 또 다음으로 넘어가네요. 11월 안 되니까 12월로 넘어가면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런 쪽에서 나오고 그러면 아마 일시적이었다고 하게 되면 12월은 다시 고용이 둔화되는 흐름들로 예상을 시장은 할 겁니다. 그게 맞춰지는지도 일단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난달 대비해서 0.4%가 올랐다는 얘기는 월별 수치로 보게 되면 상당히 높게 2021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 쪽으로 올라온 쪽이다 보니까 MOM 지난달 대비해서 올라오는 임금 상승률은 이거 안 빠지네 라는 쪽은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이 모든 것 좋아진 건 다 일단 일시적인 걸 것이다 라고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잘 소화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로 나왔던 지표 쪽에서 하나가 또 이제 경기 관련된 쪽의 얘기들 경기 소비자 심리 지수 이게 발표가 됐는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69.4 지난달이 61대 60.4 여기서 기록을 했다가 한 단계 훅 올라왔죠. 12월 달이다 보니까 계절적인 특수성은 있습니다. 쇼핑 시즌인데 당연히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60대까지 내려간 게 좀 심했죠. 그게 69.4로 좀 살았다라는 쪽에서 그래도 쇼핑 시즌에 미국의 소비 특히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서 게다가 지갑이 얇아진 상황 쪽에서 그리고 또 물가가 오른 상황 쪽에서 이거를 반영하는 소비가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쪽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이거는 괜찮네 라는 쪽으로 만약에 이게 그러면 안 좋게 해석했으면 똑같죠. 소비 심리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거 아니야? good is bad로 해석을 했을 텐데 이것도 아니죠. good is good으로 해석했습니다. 요거 뭐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은 거는 발표됐던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즉 심리죠. 심리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발생할 것이냐에 대한 요 기대 인플레이션 요것들이 1년치가 3.1, 5년치가 2.8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다른 건 모르겠고 잠깐만 이자가 보이기 시작해? 물론 5년짜리입니다. 장기 쪽이긴 하지만 지난달 보니까 4.5, 3.2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 라고 하게 되면 거의 1.1% 가까이가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이거 이제 물가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장이 반응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와 특히 미국은 휘발유입니다. 이거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거기서 왔다 갔다 이동할 때 들어가는 연료비 이거는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데 유가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휘발유 가격의 하락을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점들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택 쪽이죠. 주택 쪽이 잘 안 빠지는데 최근에 나오는 동향 보게 되면 가격 지수는 과거 데이터다 보니까 좀 약간 버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되는 지표들은 주택도 약간 저렇게 모기지 금리가 지금 30년물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 뭐 8%대 이상 8% 9% 가는 이 모기지 금리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확 줄어서 나오는 주택 가격의 하락도 영향을 끼쳤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하나, 둘, 셋 발표됐던 세 가지 지표 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들이 좀 특이한 현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시장이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표들 한번 살펴볼까요? 지표들 보게 되면 저희가 많이 보는 이제 그러면 달러화는 이라고 했을 때 최근 들어서 달러가 여기서 쭉 하고 빠졌다가 한 102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04 근처까지 시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쭉 밀렸던 게 반전 시도가 들어가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또 하락 기조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빠르게 반등 달러의 강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게 지금 보여줬던 지표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표에 대한 힘 그리고 어제 유로화도 생각보다 좀 강한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가지 않나 싶었는데 그거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엔화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밀렸다가 살짝 돌아오는 모습들. 이거 지금은 다음 주까지 해서 좀 챙겨야 될 게 일단 유로 달러를 한번 잠깐 볼까요?
저희가 보통 얘기는 유달, 네, 유로와 달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유로화 강세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나왔다가 약간 반전이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렇다고 심각하게 나오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들어오고 있고, 더 중요한 게 엔화죠. 그래서 엔 달러 엔화, 그러니까 특히 인덱스를 구성하는 항목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항목이 6개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주축인 유로 엔 많이 봐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엔화는 한때 150 넘어서 152 이 정도까지 가서 와, 엔이 뭐 이렇게 심각하게 엔 저야 라고 했던 부분들이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반대로는 엔 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2까지 한번 나왔다가 한 145대 부근으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빠른 엔화의 변화가 시장에서는 달러의 강세를 뭐 꺾는 요인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게 좀 변화가 되나 싶었는데 일단 변동은 컸을 뿐 다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재팬이 얘기하는 내년에 1월달 내년 초 가기 시작하게 되면 마이너스 금리 끝내고 정상화로 돌리면서 저희가 알고 있던 일드 커브 이쪽을 돌릴, 좀 더 확대가 되는 쪽으로 안착되는 기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통화 정책의 변화가 일본도 드디어 엔저를 마무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되면은 좀 빠른 변화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딱 여기죠. 147, 140 요 정도쯤, 아마 14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돌파하기는 힘들 거고, 그럼 저항이죠. 저항이 나오고 있고, 다시 밑으로 쭉 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142 요 정도쯤, 여기가 지지권인데, 이쪽에서 만약에 그래도 진짜 엔화가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바뀌어야 돼, 통화 정책이 강화될 거야, 통화 정책이 바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긴축으로 바꾸는 모습들이 나왔었을 때 흐름들이 내려갈 때 이거를 깨고 내려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반대로 엔이 고로 나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싼 엔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가 이어갔던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캐리 트레이드, 캐리와 친구들 아닙니다. 네, 엔 캐리, 캐리어 캐리.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엔화가 싼 거를 조달해서 나머지를 막 매수를 해왔었는데, 지금 엔 고로 가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엔화의 가치가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요거에 대한 자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만 기반이 되는 게 흔들리는데, 그러면 이거 정리하고 포지션 다시 싸게 들어왔던 엔을 갚아버리고 이거 청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나오는 뭐 주식, 채권, 여러 가지 다양한 대체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게 되면 한번 우르르 나올 수가 있는 물량의 부담들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엔고가 나오는 파장들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가 생각보다 얼만큼이 연결돼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반이 되는 어떤 환율이 변하면서 나오는 흐름들도 시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쯤 또 눈길이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보다 이게 전 글로벌 시장에서 미치는 자산에 대한 움직임들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체크하자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제가 요즘 또 가장 많이 눈여겨보는 거, 비트코인, 네, BTC 이거를 보면은 와우, 거의 뭐 네, 주식이 저렇게 됐으면 이런 느낌이죠. 근데 지금 추세 이렇게 들어가고, 요즘 보니까 직장인분들이 퇴근하면서 좀 봤어요. 지하철에서도 코인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5시 넘어가면서 한국의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량들은 쫙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퇴근과 함께 다시 코인 시장으로 출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나오는데 중요한 수렴 돌파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쉽게는 안 빠질 모습으로 나오는데, 주말 사이에 요 지난 고점들을 못 따고 여기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박스권일 겁니다. 그런데 모르죠. 코인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ETF의 승인 기대감, 또 내년에 반감기,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겠죠. 거기 나오는 또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또 달러가 위축되는 현상들, 또 금리가 더 다 왔다 뭐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데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매한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뭐 예전에 하도 코인 하게 되면 망하는 걸로만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근데 지금 후발 투자로 가는 이더리움 자체도 지금 보면은 오히려 더 강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쫓아가겠다. 우리도 ETF 이더리움으로 나온다. 이러다 보니까 나오고 만약에 제 예측으로는 이게 지금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 수준 지금은 저항권이에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과거 수준에 비하면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레벨업이 돼서 이 정도 라인쯤 그래가지고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2위권 종목이죠. 이더리움이 한 29,000 정도까지 지금 23,0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레벨업을 여기가 더 저항이 크네요. 25,00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부터 한 10%가 더 올라가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알트코인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듣보잡 코인, 네, 뭐 도지코인, 뭐 보라코인, 뭐 이상한 뭐 코인 너무 많아요. 이런 것까지도 한번 불뚝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매해서 와, 나 코인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셔야 될 거는 코인과 연결됐던 종목들, 그러니까 특히 거래소와 관련된 뭐 우리기술투자부터 하나투자증권 이런 거래소 지분 있는 쪽도 반응이 나올 거고 거기다 또 하나가 진짜 이 코인 때문에 같이 움직였었던 대표적인 P2E죠. P2E 쪽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 서울옥션 뭐 이런 또 앞으로 이쪽은 약간 STO 쪽으로 가깝죠. 토큰을 이용을 해서 정부가 장을 열어주고 거기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만한 이런 종목들 거기다 또 중요한 거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도 같이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고 들어가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나와서 알트코인까지 움직인다. 이것도 강세로 마구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잘 지켜보고 그럼 이것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또 하나의 파생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전자결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나도 동참하면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이런 쪽의 흐름들 그러면 이게 다 NFT, 메타버스 뭐 그 과거에 한번 2020년 그때 강했던 이런 종목들의 변화가 다시 재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올라도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시장에선 그 재료를 찾아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도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 흐름을 보고 지금 안 죽으려고 그럽니다. 시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10년물 금리 볼까요? 10년물 금리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냥 빠르게 5%대에서 쌍곡 가내고 주르륵 밀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 깨지는 건 좀 심했지라고 하다 보니까 반등은 들어오는데 하지만 지금 기조 쪽에서 미국 경제 괜찮은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심한 거 아니야? 그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하면서 변화가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일단 4.3 요 라인들이죠. 좀 무거웠던 자리들 4.35 정도쯤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보겠습니다. 4.4, 4.3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쭉 들어와도 여기가 돌파돼서 다시 이렇게 추세가 강화되는지 아니면 이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와도 아이고 힘드니까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면서 역시 금리는 떨어질 거야. 반응이 큰지 요거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시장 금리에 대한 시장의 반응들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경기에 대한 예측들, 경기에 대한 전망들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이는 게 10년물이지 않습니까? 금리 반응은 솔직히 2년물을 본다고 하더라도 다 녹여서 변화를 봤을 때는 금리에 대한 흐름들의 앞으로 이제 금리 다 왔으니까 하락할 거야 라고 하는 반응들이 녹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잠깐 우리가 너무 설레발을 많이 쳤네. 금리는 쉽게 빠지지 않겠는데 금리는 인하를 쉽게 못 하겠는데 라고 하게 되면 반등이 나오겠죠. 이런 두 가지 흐름들 시장 심리를 같이 이용하면서 보면서 만약에 설레발이 너무 컸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다. 그러면 돌아가야지 하게 되면 4.3, 4.4를 강하게 돌파를 시킬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시장에서는 약간 악재성 성격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커피 모델 같죠? 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반응들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경기 관련된 쪽들도 같이 보셔야 되는 되게 두 가지를 다 녹여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4.1대를 깨는지 6위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도 주목을 하셔야 될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유가 한번 볼까요? 유가는 지금 기준에서 쭉 하고 아무리 너희들이 얘기를 감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뒤로는 달인에 계속 빼내고 있지 않았었느냐라는 쪽들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앞으로는 오페크 플러스에 또 참전하는 국가, 뭐 베네수엘라까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의문들이 공급이 감산이냐라는 의문이 들면서 많이 하락했고, 게다가 수요는 중국을 봐라, 안 될 것 같아, 미국 경기 안 좋아져 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유가도 하락했죠. 하지만 70달러 깨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참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일단 저항권이 요쯤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약 한 75달러,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공급과 수요 모멘텀 보게 되면 아직 그럴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달러가 약해져서 원자재 가격들이 반응하는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어떤 수요의 강한 변화와 함께 유가가 반등한다 라고 하더라도 75달러대가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은 한 번쯤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흐름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디스 굿이 지금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랬었을 때 시장은 이제 좋은 걸로 해석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선 그래도 경기는 버텨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좀 큰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되게 시장이 그래요. 금리도 떨어져야 되고 경기도 여기서 하강은 하겠지만 연착륙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주문하는 게 많습니까? 근데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려고 하게 되면 연착륙이 아니라 하드 랜딩, 즉 경착륙이 강하게 나와야 금리가 빨리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둘 다 원하고 있어요. 그게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 될까요? 이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맹점이 좀 있다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아야 금리가 빨리 내릴 수 있다라는 쪽도 보게 되면 뭔가 타격이 이거 나오면 안 되겠지만 타격이 있어야 금리가 빨리 내리겠죠. 이런 과정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그 경기도 버티고 물가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도 그냥 내리고 이런 걸로만 다 호호 하고 갈 수는 없다는 것도 염두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중국은 위축돼도 중국 외 나머지 국가들이 오히려 강세를 가고 있다. 내년은 대체 투자란 거 있죠? 네, 대체 투자. 그래서 저희가 주식만 합니다. 주식만 하는데 한국 증시, 그것도 한국 증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도 안 되는 이런 작은 시장에서 열심히 단타도 치고 물렸다가 또 올라오게 되면 하하하 좋아하고 하고는 있지만, 그 밖에 나머지 큰 시장, 국가별 동향들도 보고 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큰 그림도 그려가면서, 잠깐만, 이럴 때 나는 내 컨트롤 타워, 글로벌 컨트롤 타워, 여러분 계좌가 그랬을 때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가면서 나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잠깐만 인도 쪽에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간 게 ETF죠. 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체 투자, 아니면 직접 그거 관련된 해당 국가의 채권을 투자를 해볼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대한 공부도 좀 하셔야겠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요거를 하시는 분들이 감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생각보다 브라질, 중남미 쪽이 좋으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과연 뭘 사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자산에 대한 내 자산을 굴려가는데 시장의 흐름을 맞춰가는 게 그들이 하는 전략입니다. 손 이만하신 분들 있죠? 큰 손, 뻑! 이런 분들은 이런 거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그러면 보자. 나 저기 유럽의 채권, 유럽의 어떤 관련된 ETF를 사야 되는데 요게 좀 그럴 것 같아. 공부는 큰 틀로 하게 되면 PB한테 전화하는 거죠.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세한 또 가이드라인 주면은 그거 맞춰서 가고, 그러려고 PB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로 큰 대체 투자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하시지 마시고, 대체 투자는 이런 다양한 쪽에서도 수익의 기회가 있다는 것도 보시면서 여러 가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몰라. 그러면 10만 원만 해보세요. 아니면 100만 원만 해보시든가, 가서
증권사 가시게 되면 이런 얘기 다 해줄 텐데 그거를 전망에 대한 건 들어보지 마시고 거기서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아이 뭐 주식 잘하셨는데요. 거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너 손절. 네. 됐고 모르니까 그냥 못한다고 막 막내. 그러면서 이런 절차나 동향들만 내가 생각했던 걸 한번 해보시고 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쪽도 한번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는 쪽도 보시고 내년 2024년부터는 이런 다원화된 국가 쪽에서의 변화들이 많을 거고 거기다가 코인까지 움직이고 가상화폐까지 움직이고 거기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STO가 활성화돼서 진짜 정부가 열어주는 거래소가 나오고 거기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죠. 디지털 거래소 만들어주고 거기다 자 들어와. 그래서 우리 보증 정부가 안심해도 거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토큰들이 거래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진 양상들이 확 바뀌게 됩니다. 없던 게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라고 하는. 그래서 종목도 종목이지만 진짜 관련된 토큰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사업 설명, 투자 설명 보고서가 쭉 나올 겁니다. 거기서 보고 이거 괜찮겠는데 돈이 되겠는데 움직이셔야죠.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고 해 보시는 게 가장 저희가 주식만 이걸 가지고 단타 얼만큼 나 오늘 한 2% 수익 먹었어. 너무 좋아 기분 좋아. 술이나 그냥 마실까? 막 마시고 내일 해서 또 주식 매매하고 이게 아니죠. 약간 좀 깨어있는 마인드로 여러 가지를 다 섭렵하겠다. 돈 되는 거 컴온 다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다채로운 투자를 통한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내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쪽에서 이런 다양한 투자 방법들 생각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보니까 국내 수급 관련돼서 지금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에 가장 큰 피해라고 볼 수 있는 2차전지 쪽도 살짝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보시죠. 이거 확정이 됐다고 보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회계연도 얼마 안 남은 상황 쪽에서 정부가 뭔가를 빡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야당 쪽에서 그래 그냥 해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일단은 총선도 앞에 있는데 자기 프레임 갖추기 딱 하게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도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딱 정부의 정책 물론 여당 주도로 할 수는 있긴 있는데 눈치를 보다 보니까 또 다음 주 가게 되면은 임시국회 열리게 되는데 또 계속 이런 거 말 많이 나오겠죠. 이런 쪽에서 잘 될까? 근데 대통령 공약이고 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보인다는 거에 대한 어떤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해주셔야 정부에 대한 좀 기대가 크게 낮아지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주시고 이왕 했던 거 공매도 제도를 바꾼다라고 했던 거 이거 좀 속도 내야 됩니다. 지금 12월 다 갔고 내년 한 1, 2월 안쪽으로 이게 거의 확정이 돼서 공매도 개선안들이 거의 확정돼서 이제 통과가 되는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3, 4월 가게 되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 가게 되면 뭐냐면은 국회의원 예비선거 등록일입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총선 모드로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내가 여기서 재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앞으로 정책 관련된 쪽에서 내가 신경을 쓸까요? 안 쓰죠. 지금 지역에 잠깐만 이때 지금 보자 경조사 찾아다녀야 되고 책 출판해서 막 사인회하고 책 출판 기념회하고 있고 뭐 지금까지 내가 할 거보다 한 거 봐봐. 야, 이번 올해 내가 뭐 했어? 이거 자기 한 공을 더 공치사 하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은 뒷전이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런 거. 그래서 아마 지금이라도 빨리 가속화를 시켜서 가야 될 텐데 요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서 요거 한번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서 결론은 다음 주 변동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2500 지금까지의 30선 저항권 보면서 2460 정도 중기 지지권이 있죠. 떡하고 보여지는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지금 어떤 자리냐면은 지수로 보게 되면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2530은 여기 나왔던 저항권과 이때 한번 딱 터치해서 한번 시도는 해봤어 라고 하시는 정도 여기가 단기 박스권 하단부 정도가 상단부가 되겠죠. 그래서 2520 2520 시사 매거진 2520 네,
2530 여기가 박스권 상단부 이 정도쯤 될 거고 밑에는 지금 여기 2480 거기서 2460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지지권에서 이거 힘 빠지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쪽으로 이게 뭡니까? 시장이 다른 시장들은 다 전고점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반도체 좋다고 하는데 반도체만 가지고도 이거 돌파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또 가장 결부되게 되면 지금까지 마의 저항 때 쌈전 삼성전자 73,000원대 이거 무슨 뭐 어디 파리지옥입니까? 그냥 붙고 내려오면 밀려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거 딱 돌파하는 모습들과 이런 저항 돌파하는 모습들이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이왕이면 LG에너지 솔루션도 좀 그렇게 고생했으면 한 단계 레벨업 이런 과정들이 보여줘야 시총 상위의 대형주와 함께 변화가 나오겠죠. 요거 안 된다. 또 그냥 찔찔댄다. 시장이 또 뭘 볼까요? 대형주 패스 안 해. 다른 걸 보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개별주 장세의 연속적인 플레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돌파돼서 시원하게 나오게 되면 대형주가 다시 한번 변화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이벤트가 쫙 매일매일 다채로운 이벤트가 다양하게 매일매일 차려진 뷔페처럼 한식 뷔페입니다. 이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겠죠? 이런 것들 보면서 변동성 커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란 거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 주는 또 그러면 확인해야 될 게 지금 또 섹터 쪽으로 봤었을 때 관심 섹터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STO 관심 있고요. 컨텐츠 쪽은 전통적으로 연말쯤에서 강세를 계속 보입니다. 근데 지금 웹툰 쪽에서 주가가 조금 강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DNC 미디어가 나 혼자만 레벨업 가지고 이제 꿀럭꿀럭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요거 눈길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 보니까 용산부터 해서 해외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상여내가 시연되는데 12월 10일이면 내일이네요. 토요일입니다. 솔드아웃입니다. 표 매진. 기대감 살짝 높죠. 이런 거 나오면서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간다. 당연히 IP를 갖고 있는 웹툰 회사는 레벨업 되겠죠. 그러면 DNC 미디어 달리네. 나머지 회사들 뭐 키다리 스튜디오 스튜디오 회사들 있죠. 예,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 블로 참 종목들은 좀 저는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같이 동참하는지 또 같이 보시고 이것도 결국에는 나중에 하게 되면 STO도 연결될 수 있는 섹터겠죠. 이런 것도 보시면서 게다가 또 우리 이성우 이사 좋아하는 펜엔터 이것도 자리 괜찮습니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폭삭 사가수다? 예, 폭수다? 예, 하여튼간 예 거기다가 아유 지금 박보검 하고 또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지금 저는 제약사 쪽으로 조금 챙겨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약사 쪽에 바이오는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뭐 한 번 뒤어본 바이오 두 번 안 뒤겠어라고 하는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한테는 바이오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차라리 하게 되면 제약사 정도들은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이런 거 보면은 수급이나 좀 단단한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괜찮아 보이는 흐름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빈틈으로 2차전지 반도체 약간 좀 주춤한다 그러면 바로 그때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받았던 셀트리온 다시 움직이고 하는 이런 과정들로 한번 틈새를 노려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 또 석유화학 쪽은 이거는 지금은 유가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하락했을 때 수혜를 받는 섹터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하게 되면 뭐가 수혜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국전력. 네. 유가 하락하고 그 환율까지 워낙 강세로 간다.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니까 즉 두 가지 콤보 유가 하락 환율까지 워낙 강세 가기 시작한다라고 환율 하게 되면 한국전력 항공주 이거는 세트입니다. 이렇게 같이 보시고 원래는 여기다 결부돼서 과거에는 철강주도 움직였었습니다. 철강주는 약간 중국을 바라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냥 직접적인 모멘텀은 이 두 가지 보시면서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그 중에 하나 석유화학 쪽은 물론 구조적인 흐름들 석화는
비용적인 측면들로 봤을 때 납사라고 하는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제품 가격, 그러니까 납사가 원유를 정제해서 처음으로 나온 게 납사고 그걸 가지고 쭉 해서 연관시켜서 내 제품 가격, 납사, 이 스프레드인데 제품 가격이 그대로 있고 납사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석유화학의 구조는 좋다라는 쪽으로 해석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가장 추세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수요가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수요는 미국 그렇게 경기 크게 안 나쁠 것 같고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에서 개선될 것 같고 하면은 가장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때는 이런 스프레드 벌어져 있고 수요까지 살아나는 지구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코스트 좋아지고 거기다가 Q가 확대되는 이런 구조, 딱 석유화학이 좋아지는 구조죠. 근데 이런 사이클 업종 쪽에서 이런 복잡하게 이것도 좋아야 되고 이것도 좋아야 되고 이것도 좋아야 되고 삼박자가 다 맞아서 좋아지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거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관심 없다 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도 살 종목들 많다 그러면 하지 않으시는데 보통 보니까 이런 거 사이클 경기 사이클과 관련돼서 움직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시더라고요. 보통 한 종목에 10억 몇십억 담아가는 종목들은 이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단 자기가 봐서 아니겠다 싶으면은 칼같이 정리는 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바늘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한 흐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이쪽도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를 보면서 이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찾을 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리튬이고 플러스 알파로 저희는 3원계다 보니까 가장 큰 구성 차지하는 니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엘버말 리벤트보다 엘버말 주가 보면서 바닥 흐름들을 맞추는데 리튬 가격 드디어 중국 쪽에서 또 저점에서 빠른 신호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광산에서 돈 안 되는데 뭐하러 가동률 늘리겠습니까? 가동률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리튬 가격들 그러면은 가동률이 떨어지면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거 지금 저점인데 수요는 싼 가격 메리트 때문에 올라옵니다. 그동안 쌓였던 재고가 쭉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반등하게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거의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변화로 보기 때문에 이런 변화 또 니켈도 이 정도 빠졌으면 됐어 라고 움직이는데 자극이 달러 약세가 자극을 좀 해주면은 달러 위 없이 좋겠죠. 그렇게 되는 과정들 지켜보시고 엘버말은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35달러 요거만 안착해서 돌파가 들어가준다. 그러면 달러 위 없이 좋지 않을까 딱 보게 되면은 계속 추적하죠. 그러면 지금 한 번도 이 저항권만 들어오게 되면은 안착해서 올라온 적이 없이 지난 여름 때부터 전기차 수요 안조와 여러 가지 안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추세 이탈하기 시작한 이 자리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온 자리에서 안착을 하기 시작해야죠. 지금 140달러는 아닌 것 같고요. 135에서 140달러 이 중요한 저항권 안착시켜서 거래 풍부한 상황 쪽에서 저항시키기 시작한다. 저라면 베팅을 조금 강화시킨다. 엘버말이 135달러대 안착해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2차 전지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시그널입니다. 지금은 보초병 정도로만 들어가 있고 그런 쪽으로 보셨고 그러면 살 종목은 뭐 당연히 포퓨 이런 약간 소재 쪽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회사가 먼저 돌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퓨, 에비, 에코프로 PM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시고 시그널 나오게 되면 이제 가지야라고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2차 전지의 안에 있는 큰 섹터에서 소섹터는 또 주도하는 쪽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즉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양극재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제가 보이는 타겟은 지금 벌써 전해질 분리막 SKI 테크놀로지나 WCP 이런 쪽들은 벌써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후손까지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쪽도 반응은 서서히 나오는데 소섹터 쪽에서 음극재 쪽에서 변화가 들어갈 부분들 체크하면서 그럼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다음 주 한 주만 기다려주세요. 와, 그때 얼굴 뵙고 좀 피부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올리지오도 쭉 하고 리프팅도 좀 하고 보톡스도 좀 맞고 해서 이쁜 얼굴로 뵈야 되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뵐게요. 뭐 여기서 한다고 이게 뭐 어떻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전혀 안 바뀌어지다 보니까 항상 아침에 보던 떠들던 놈이 실제로 보니까 저렇게 생겼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그때 종목 얘기들 내년을 바라보는 종목 얘기들 또 다양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찐시황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오는데 여기 8일로까지 오는데 전 더웠습니다. 이게 날씨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겨울인데 날씨가 약간 봄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또 야외 활동도 하시지만 미세먼지가 상당히 또 안 좋네요. 그래서 그래도 좀 건강도 관리하시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내 건강이 바로서야 계좌도 행복해지고 모든 주변들이 행복해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많이 느끼면서 일상에 고마워하는, 그리고 많이 휴식을 취해서 나를 또 업시킬 수 있는 그런 한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